지금의 단계는 인간이 문화적 진화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가면서 공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원래 관심 가졌던 거는 철학이었어요.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대학교 지원 원서를 넣으면서 내가 바로 갈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 중에 장학금이 나오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이과였어요. 과학을 먼저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해야지. 실제로 바꿨어요. 1년 정도 과학 철학을 공부했는데 독일 정부에서 비자는 생물학 공부하라고서는 내준 거니까 이 나라를 떠나든지 생물학으로 졸업을 해라. 아, 나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를 뭐 이렇게 선택을 못하나 막 이러다가 잠깐 저 교환학생 다녀올래요 하고서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둘러보니까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저 인지과학이 너무 하고 싶은데 레벨 받아주실래요? 의외로 다 흔쾌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연구했던 거는 우리가 시각으로 보는 거랑 청각으로 듣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를 뇌에서 볼 수 있는 신경의 통로가 2개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던졌어. 아, 뭐 받아야지.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날라오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저렇게 가만히 서 있다 맞지 않고 이렇게 다 날라오면 뭔지 모르지만 휙 피하거나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라고 할 때 되게 신기한 게 등 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나 있는 신경회로의 경우에는 던져오는 거나 물건 움직이는 거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신경회로고요. 아, 이게 책이었어, 이게 뭐였어 인지할 수 있는 신경회로를 ventral pathway라고 해서 배 쪽 회로라고, 그걸 그때 처음 접했어요.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독일에 가가지고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동물이나 인간 대상으로 신경생물학 전공으로 내가 트랙을 잡아야 이 분야에서 졸업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전공을 할 수가 없고 붕 뜨게 되면서 2년의 공백기가 생기고 그때 되게 심한 우울증도 오고 내가 생각하던 대로 안 되고 삶이 무너지고 그때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다가 어떻게든 석사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학문이 있는 분야에서 마치면 좋겠다 해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인턴으로 지원을 하고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나 물어봐가지고 그곳에서 마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독일에서 태어났을 때 남들하고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너 뭐 머리가 까만색이야? 그리고 막 금발애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까만색은 더러워. 까마귀들이나 까만색이고 굴뚝에서 나오는 뭐 석탄 연기가 까만색이고 아, 우리는 금발 이렇게 막 악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 잔인한, 그 동네에 저만 유일한 아시아인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생겼다는 경험 때문에 생기게 되는 너 어디서 왔니? 하이델베르크.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어디서 왔냐고. 너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다니까? 니네 부모님은 어디서 왔냐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으면 나는 독일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경계를 세우고 여기까지만 우리나라 사람, 여기는 너는 딴 나라 사람, 그 경계가 어떻게 왔을까라는 걸 되게 상처로 배우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는 와, 다 똑같이 나랑 아시아 사람처럼 동양인처럼 생겼으니까 우리나라 하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너 외국물 먹었냐? 왜 이렇게 발음이 달라? 전학생만 해도 차별을 하는데 이제 외국 살다 온 애가 있으니까 뭔가 하는 게 다 다르고 튀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따의 경험들이 좀 있었죠. 되게 왕따.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어느 학년과 어느 친구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왕따가 됐던 학년도 있었고 모든 애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의 중심에서 되게 모두랑 친하게 지냈던 것도 있어요. 되게 다른 역할인데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왕따로 전락하거나 이 차이는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그것도 어려서부터 약간 화두였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을 나누는가, 이게 너무 흥미로워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분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인간의 뇌는 되게 빠른 판단을 내리는구나. 틀린 판단을 내리고 완벽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판단을 내리는구나. 또 다른 하나는 한 편이 됐을 때 되게 좋은 사람이 다른 편이 됐을 때는 엄청 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 자체도 어떻게 보면 뇌 자체가 그룹과 무리를 이루려는 습성 안에서 내부인과 외부인의 경계에 있어서 내가 어쩌다가 나누는 선의 외부인으로 가게 되면 본의 아니게 되게 피해를 보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내부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되게 친하고 가까운 사이로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였구나. 그리고 뇌가 이런 형태로 편가르기를 하는 습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냈고, 그리고 거기서 알게 된 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극을 보고도
뇌는 업데이트해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가상현실 실험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되게 차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자, 편향을 심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여성의 몸 안에 넣어서 경험하게 하면 이 사람의 그 강하던 편향이 더 약해져 있어요. 극단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 남성 우월주의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 경계가 바뀌는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변화를 보인다라는 것을 또 이제 실험들을 통해서 되게 흥미로웠고, 사회인지 뇌과학을 공부하다가 느끼게 됐던 큰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사람을 나누는 선의 경계가 되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너와 내가 금발, 흑발, 머리색이 다를 수도 있어서 다른 편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색은 다르지만 성별은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별도 다르고 머리색도 다르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같이 음악을 연주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더 포용적이고 관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었던 연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간의 경우에는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적 지능을 통해서 이 능력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개체의 뇌만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의 뇌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까지도 인지를 해서 흉내낼 수도 있고, 얘가 나를 어떻게 볼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개체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게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되게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고, 과학 분야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아마 이기적 유전자일 거예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주체가 그 동물 자체가 아니라 유전자다. 근데 유전자의 한계는 이게 살아남을 유전자인지 아닌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인간처럼 되게 오래 살 수 있는 존재로 진화했으면 한 세대 안에서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정보 전달의 메커니즘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뇌가 해주고 있는. 만약에 내가 좋은 줄 알고 원래 타고난 대로 당이 높은 데로 갔어요. 근데 독을 경험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러면 뇌는 이 고통을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에는 타고난 유전자랑 내 원래 프로그램은 당이 높은 곳으로 가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거기 이게 있어서 아팠어 라고 하니까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학습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한 세대 안에서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최근에 나온 이론에 따르면 한 3000년 전부터 인간의 뇌의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작아졌다. 내가 다 기억하지 않아도 옆에 애가 기억하고 있으면 일종의 집단지성처럼 뇌와 뇌가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회적 뇌, 그러니까 어떤 집단지성으로 진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점 이후로는 유전자를 통한 진화보다 사회 문화를 통한 진화가 인간이 가진 능력들을 더 빠르게 배가시켰다.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 남아있는 어떤 책, 남아있는 다양한 종류의 예술, 문학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인간의 경우에는 문화의 진화로 또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죠. 요즘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기술이 공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못하는 수학적 계산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산할 수 있고 모델링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능력치가 높아졌고, 그럼 이 높아진 능력치를 가지고 뭘 분석하냐? 뇌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뇌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가 있고, 지금의 단계는 인간이 그냥 다른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서 진화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진화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가면서 공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안 보여요. 뇌는 두개골 깊숙이 숨어있고, 뇌 스캐너에 넣어서 뇌에 활성화되는 여러 패턴들을 보더라도 그 뇌를 보고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과학자가 뭔가 사람에 대해서 빠르게 보고 판단하고 내 마음이나 정신을 잘 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뇌과학자는 그 반대가 더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류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뇌가 나에게 주는 이 사람이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아니야, 아닐 수 있어, 오히려 한 번 더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습관이 더 길러져 있다. 뇌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다른 정당 지지자라든지 나랑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 이상해 보이고 절대 공감하고 싶지 않은 존재고 정말 너무 싫잖아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이게 당연히 팩트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동굴에 살았던 같은 편의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굉장히 유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 함께하고 있는 내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되, 같은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격성을 가지고 의심하고, 이러한 것들이 살아남는 데 유리했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뇌에게 이러한 것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거다. 그래도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뇌가 이래서 싫어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인간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마음에 들지만,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팀들이 회사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더 발전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도 못해요. 감으로 느끼고 내 마음이 가는 거랑은 별개로 그래도 나랑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내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라고 내 스스로를 푸시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뇌는 일종의 이야기꾼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수학으로 또는 코드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뇌는 물리적인 신호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골라내서 하나의 이야기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주가 존재하건 다른 인간이 존재하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뇌가 일종의 스토리텔러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다. 여러분 모두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뭔가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